혹시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과일을 드시고 계신가요? 요즘 과일 드신 뒤 유난히 피로하거나 손발이 붓는 분 계신가요? 혹시 이유 없이 혈압이나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하시나요? 그런데 그 과일이 오히려 여러분의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30년 동안 혈관 대사와 식습관을 연구해온 정혜민 의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식생활을 분석하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건강식품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던 과일들이 실제로는 뇌졸중과 혈관 질환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비타민도 많고 식이섬유도 풍부하니까요. 하지만 이건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과일에는 분명 좋은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동시에 우리 혈관을 위협하는 높은 당분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특히 예순이 넘어가면 우리 몸의 당대사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문제없이 처리하던 당분도 나이가 들면 혈관에 그대로 쌓이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 4가지 과일만 끊어도 뇌졸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4가지 과일을 꾸준히 드시면 혈관이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고를 지금 흘려듣는다면 6달 뒤엔 혈당과 혈압이 돌이킬 수 없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과일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냉장고에는 혈관을 망가뜨리는 과일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과일이 우리 혈관의 적인지, 그리고 어떤 과일이 생명을 지켜주는지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지키는 생존 전략입니다. 얼마 전 67세 이정숙 님이 제 연구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운동도 하시고 식사도 잘 챙겨 드셨습니다. 특히 과일은 건강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셔서 아침마다 망고와 바나나를 꼭 챙겨 드셨다고 하더군요. TV에서 과일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드신 거죠. 그런데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셨다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1년 전만 해도 120이었던 공복 혈당이 155까지 올라가 있었거든요. 혈압도 불안정했고요. 이정숙님은 정말 당황하셨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고 식사도 조절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제가 이분의 식단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보이더군요. 바로 매일 드시던 그 건강 과일들이었습니다. 망고 한 개에는 설탕 4스푼에 해당하는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바나나도 마찬가지고요. 이정숙님은 건강을 위해 과일을 드셨지만 실제로는 매일 아침 설탕물을 마시고 계셨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정숙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저는 이분께 위험한 과일 4가지를 끊고 대신 혈관에 좋은 과일 4가지로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특별한 약을 처방한 것도 아니고 힘든 운동을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저 과일 선택만 바꿨을 뿐인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6개월 만에 이정숙님의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혈당 수치도 안정되기 시작했고요. 이분은 지금도 매일 과일을 드십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은 어떤 과일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이처럼 과일은 하루 습관 속 아주 작은 차이로 건강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과일 선택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과일이 혈관을 해치고 어떤 과일이 회복시키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과일 선택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졸중과 직접 연결되는 위험한 과일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망고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망고는 정말 달콤하고 향긋한 과일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이 달콤함 뒤에 숨은 위험을 아셔야 합니다. 망고의 당도는 보통 13도에서 15도 사이입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건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사과가 보통 11도에서 13도라는 걸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미국 당대사 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60대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매일 망고를 섭취하게 했더니 공복 혈당이 평균 12%나 상승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혈당이 이렇게 올라가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결국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제가 만난 71세 김영호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여름이면 냉동망고를 간식으로 즐겨 드셨어요. 시원하고 달콤해서 더위 먹을 때 특히 좋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여름이 지나고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혈당이 급격히 상승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동안 다른 식습관은 전혀 바꾸지 않으셨거든요. 문제는 바로 그 냉동 망고였습니다. 망고를 드시려면 이렇게 하세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식사 후에 작은 조각 두세 개 정도만 드세요.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망고 주스나 망고 빙수는 정말 위험합니다. 망고 한 개를 통째로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당분이 액체 상태로 흡수되면서 혈당을 순식간에 올립니다. 빙수도 마찬가지예요. 망고에 설탕 시럽까지 더해지니까 혈관에는 최악의 조합이 되는 거죠. 혹시 여름마다 냉동망고 즐기시는 분 계신가요? 이제부터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망고는 가끔 특별한 날에만 조금씩 드시는 게 현명합니다. 이제 바나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나나는 정말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과일입니다. 간편하고 배도 든든하게 채워주니까요. 하지만 바나나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나나는 익을수록 전분이 당으로 변합니다. 노란 바나나보다 갈색 반점이 있는 바나나가 더 달죠. 그만큼 당분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매일 바나나를 섭취하게 한 연구가 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혈당이 평균 8%나 상승했습니다. 8%면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정상 혈당에서 당뇨 전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69세 이은자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침 식사 대용으로 바나나 2개를 드셨습니다. 간편하고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체중이 늘기 시작하더군요. 혈당도 불안정해졌고요. 이분은 다른 건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셨는데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바로 아침마다 드신 바나나 2개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나를 드시려면 이렇게 하세요. 덜 익은 바나나를 선택하세요. 노란색이지만 끝이 약간 초록빛을 띠는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반 개 정도만 드세요. 여기에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견과류의 지방과 단백질이 당분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절대 공복에 바나나만 단독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아침 식사 대신 바나나만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최악의 방법입니다. 아침 식사 대신 바나나만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부터는 꼭 다른 음식과 함께 드세요. 포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포도는 작고 먹기 편해서 TV 보면서 한 송이를 금방 다 드시게 되죠. 하지만 이 작은 알 하나하나에 높은 당분이 농축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특히 요즘 인기 있는 샤인머스켓 같은 품종은 당도가 18도까지 올라갑니다. 이건 거의 설탕 덩어리 수준입니다. 샤인머스켓을 섭취한 그룹과 일반 포도를 섭취한 그룹을 비교한 연구가 있습니다. 샤인머스켓을 먹은 그룹이 혈당 급등 위험이 훨씬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달콤한 만큼 위험도 크다는 얘기죠. 72세 윤동식님의 경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저녁 식사 후 소화도 시킬 겸 포도를 한 송이씩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몇 달 후 공복 혈당을 재봤더니 30 이상 상승해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드신 포도 한 송이가 혈당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포도를 드시려면 양을 조절하세요. 한 줌 정도, 그러니까 10알에서 15알 정도만 드세요. 그것도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 공복에 포도를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건포도나 포도즙은 더 위험합니다. 건포도는 생포도의 3배에서 4배 당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포도즙도 마찬가지고요. 과일을 즙으로 만들면 식이섬유는 사라지고 당분만 남게 되거든요. TV 보면서 포도 한 송이 그냥 다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부터는 작은 접시에 덜어서 드세요. 그래야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인애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파인애플은 새콤달콤해서 소화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죠. 실제로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린이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점을 완전히 상쇄할 만큼 당분이 많이 들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파인애플의 당도는 14도에서 16도 사이입니다. 특히 통조림 파인애플은 설탕 시럽에 절여져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파인애플 주스를 매일 마신 그룹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들은 혈당이 평균 15%나 상승했습니다. 15%면 정말 큰 변화예요. 정상 혈당을 가진 사람도 당뇨 전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65세 장미숙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식후 파인애플을 디저트로 즐겨 드셨어요. 소화에 좋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드신 거죠.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올라 있었습니다. 문제는 매일 드신 그 파인애플이었습니다. 소화를 돕는다는 장점보다 혈당을 올리는 단점이 훨씬 컸던 겁니다. 파인애플을 드시려면 생 파인애플을 선택하세요. 통조림은 절대 피하세요. 그리고 양도 조절하세요. 두세 조각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파인애플 주스는 정말 위험합니다. 한 잔의 파인애플 주스를 만들려면 파인애플 반 개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 많은 당분이 액체로 한꺼번에 들어오면 혈당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되죠. 혹시 식후 파인애플을 소화에 좋다며 자주 드시나요? 이제부터는 조심하세요. 소화보다 혈당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4가지 과일만 피해도 여러분의 혈관은 훨씬 건강해집니다. 망고,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 이 4가지만 기억하세요. 하지만 과일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제 반대로 뇌졸중을 막고 혈관을 젊게 유지시켜주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여러분이 매일 드셔도 되는, 아니 매일 드셔야 하는 과일들입니다. 블루베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는 정말 작은 과일이지만 그 안에 엄청난 힘이 들어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요. 이 안토시아닌이 혈관벽을 복원하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실제로 매일 블루베리를 드신 분들의 혈관 탄력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당도도 낮습니다. 보통 10도에서 12도 정도예요. 아까 말씀드린 망고나 포도에 비하면 훨씬 낮죠.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블루베리 자체는 좋지만 시럽이나 요거트에 설탕을 첨가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고요. 블루베리는 이렇게 드세요. 아침 식사에 반 컵 정도 생 블루베리나 냉동 블루베리를 곁들여 드세요.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가는 거의 동일합니다. 오히려 냉동 과정에서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안토시아닌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섞어 드시거나 시리얼에 넣어 드시거나 그냥 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냉동 블루베리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아직 안 드셔보셨다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매일 아침 반 컵씩만 드셔도 6개월 후에는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됩니다. 이제 사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과는 정말 오래전부터 건강 과일로 알려져 있죠. 하루 사과 한 알이면 의사를 멀리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사과에는 케르세틴과 펙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혈관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특히 사과 껍질에 영양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케르세틴의 대부분이 껍질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드실 때는 꼭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물론 깨끗이 씻어서요. 요즘은 농약 걱정 때문에 껍질을 벗겨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가장 좋은 부분을 버리는 겁니다.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문질러 씻으면 농약은 충분히 제거됩니다. 사과는 이렇게 드세요. 아침 식사 30분 전에 중간 크기 사과 한 개를 통째로 씹어 드세요. 식전에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과의 펙틴이 위장에서 젤 형태로 변하면서 식사 때 흡수되는 당분과 지방을 감싸줍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주죠. 사과 껍질 벗겨서 드시는 편이신가요? 이제부터는 껍질째 드세요.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금방 익숙해집니다. 껍질을 씹는 것 자체가 치아와 잇몸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토마토를 과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텐데요. 식물학적으로는 토마토도 과일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라이코펜이 혈전 생성을 억제하고 나트륨을 배출합니다.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 좋습니다. 흥미로운 건 토마토는 익혀 먹으면 더 좋다는 겁니다. 생토마토도 물론 좋지만 토마토를 가열하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2배에서 3배까지 높아집니다.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스튜가 건강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물론 여기에 설탕을 잔뜩 넣으면 안 되겠죠. 토마토는 이렇게 드세요. 방울토마토 10개 정도를 간식처럼 드시거나 토마토를 살짝 익혀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세요. 올리브 오일의 지방이 라이코펜 흡수를 더욱 높여줍니다. 설탕이 들어간 토마토 주스는 피하세요. 시판 토마토 주스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토마토와 익힌 토마토, 어떤 걸 더 자주 드시나요?
두 가지를 번갈아 드시면 좋습니다. 아침엔 방울토마토를 생으로, 저녁엔 토마토 스튜나 소스로 드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보카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보카도를 과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보카도도 엄연한 과일입니다. 아보카도는 다른 과일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분이 거의 없고 대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아보카도에는 칼륨도 풍부합니다. 바나나보다 더 많은 칼륨이 들어있죠. 이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춥니다. 실제로 매일 아보카도 반 개를 드신 분들의 혈압이 평균 5에서 7 정도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높습니다. 하나에 보통 250칼로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 한 개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체중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보카도는 이렇게 드세요. 아침 샐러드나 통밀 토스트에 반 개 정도 곁들여 드세요. 아보카도를 으깨서 토스트에 발라 먹거나 샐러드에 얹어서 드시면 됩니다.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약간 뿌리면 맛도 좋아지고 산화도 방지됩니다. 아보카도를 과일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제부터는 아보카도도 과일로 챙겨 드세요. 다만 양 조절은 꼭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4가지 과일을 꾸준히 드시면 6달 만에 여러분의 혈관 탄력과 혈압이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 이 4가지만 기억하세요. 매일 이 과일들을 식단에 포함시키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엔 사과와 블루베리, 점심엔 토마토 샐러드, 저녁엔 아보카도를 곁들인 식사. 이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순 이후 과일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건강을 위해 매일 드셨던 그 과일이 실은 여러분의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과일을 선택하시면 혈관은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으로 드셨던 과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망고는 달콤하고 영양이 풍부하니까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바나나는 간편하고 에너지도 주니까 아침 대용으로 드셨습니다. 포도는 작고 먹기 편해서 TV 보면서 한 송이를 다 드셨고요. 파인애플은 소화에 좋다고 해서 식후마다 드셨습니다. 이 모든 선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양과 빈도를 조절하지 못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이 과일들을 계속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은 계속 올라갑니다. 혈압도 불안정해집니다. 혈관벽은 점점 더 손상되고요. 결국 몇 년 후에는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사례를 봐왔습니다. 과일 하나 때문에 건강을 잃으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과일로 바꾸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블루베리를 매일 드시면 혈관벽이 복원됩니다. 사과를 아침마다 드시면 콜레스테롤이 낮아집니다.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면 혈압이 안정됩니다. 아보카도를 적절히 드시면 혈관이 부드러워집니다. 이것도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권해드린 대로 실천하신 분들이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7세 이정숙님을 기억하시죠? 이분은 단순히 과일만 바꾸셨습니다. 망고와 바나나를 끊고 블루베리와 사과로 바꾸셨어요. 저녁에 포도 대신 토마토를 드셨고요. 특별한 약도
힘든 운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당도 안정됐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매일 과일을 드십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과일을 드시고 계세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망고가 있으면 버리세요. 바나나가 있으면 가족에게 나눠주세요. 포도가 있으면 소량만 남기고 처리하세요. 파인애플이 있으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드세요. 그리고 내일 장 보러 가실 때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를 사세요. 이것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식단 관리도 필요 없습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과일 선택만 바꾸시면 됩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로 6개월 뒤 혈압은 내려가고 혈당은 안정되며 뇌졸중 위험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제가 30년 동안 혈관 대사와 식습관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드시는 과일 하나, 이 작은 선택이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건강하게 걷고 여행하고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삶. 이 모든 게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잘못된 상식이 만든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세요. 혈관을 지켜주는 현명한 선택을 시작하세요. 망고,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을 끊고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를 챙기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과일보다 더 빠르게 혈관을 늙게 만드는 아침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하신다는 그 아침 습관들이 실은 혈관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보시고 여러분의 아침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오늘 내용 여러분은 어떤 과일부터 바꿔보시겠습니까? 냉장고에 지금 어떤 과일이 들어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